2011년 당시 업무 노하우와 2024년 현재 업무 노하우 중 개인적 심경 변화 부분과 외부 시스템 변화 부분은 약간 좀 수정이 되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체크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 시간에는 이제 중개 업무 영역에 필요한 기초과정서부터 고급과정까지 전부 끝났고요. 이제 에필로그,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에필로그 시간을 이제 다룰 건데요. 에필로그에서는 제가 직접 중개했던 물건을 바탕으로 처음에 고객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마무리까지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자산 매각 제한서 및 마케팅 분석. 레포트를 제출하면서 신선하거나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기술하려 노력하였지만 처음과 달리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마케팅 기법에 나열이 되었다. 계속 읽고 차이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려 노력하였지만 레드오션에 빠져있는 영업 방법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결국 기존의 영업 방법과 다른 점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영업 방법을 다듬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마케팅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영업 방법도 결국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위 자료는 그러니까 요 자료는 제가 그 체크 교환은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당시는 이제 ERA 코리아 재직 중이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산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공장은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전송을 맡아서 매각을 성공시킨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사내 이제 계약 성공 사례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지금 교육용으로 약간은 좀 다듬었습니다. 2011년 당시 업무 노하우와 2024년 현재 업무 노하우 중 개인적 심경 변화 부분과 외부 시스템 변화 부분은 약간 좀 수정이 되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컨텐츠 목차고요. 대상 프로젝트는 이제 그 경상남도 진주 상대동에 있는 아트원 재지 공장이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한 13,600평 정도 됐었고 연면적 한 12,000평 그리고 이제 공장이었었죠. 자, 본 프로젝트 그러니까 상대동 33-150 웨스트필지에 위치한 공장을 효율적으로 높은 금액 매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프로포설의 주안점은 본 현장 상황에 적합한 시장 현황 조사 및 환경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표적 시장, 마케팅 활동 계획 수립 및 매각 활동 등을 제안함으로써 성공적인 매각을 통한 사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이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이제 했던 내용하고 지금 섞였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트원 재지에 처음에 이제 전속 제안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계약 발표 사례죠. 이 한 내용과 지금 교육 자료를 좀 약간씩 지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제안서 겸 사례 겸 어떤 교육 자료이기는 합니다. 이건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진주 혁신도시예요. 지금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다 매각을 했었어요. 이제 건물이 뭐 여러 동이 있었겠죠. 네, 그거에 대한 면적이 다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해당 건축물 또는 바로 옆동 건축물이 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공장 같은 거 매각할 때는 일반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측량을 통해서 지적 현황이 측량을 안 하더라도 비교적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침범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 범위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건축물 또는 바로 옆동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옆에 공장 이 건축물의 지적도의 경계선에 바로 위치해 있는지 이거는 좀 비교적 최근 그 지적도는 지금 위성에서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서류상 지적도하고는 지금 지적도하고는 좀 뭐랄까 오차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적도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지적도 표시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혹시나 침범돼 이거는 물론 계획적인 그 공단이었기 때문에 구획 전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넘어가고 이런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적도들 보면 잘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위성으로 한 이 지적도에서는 또 침범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 내에 국유주가 있는지 이 매입하기 전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주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임대료를 낸 경우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몰랐다가 막상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필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획적 필지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국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뭐 이 프로젝트 계획 위치도는 뭐 여기 진주시청 있고 뭐 혁신도시 인근이었습니다. 뭐 이쪽이었고 뭐 교통권역 뭐 이렇게 있고요.
뭐 2.5km 있고 입지 상권 노동도 풍부하고 산후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바탕으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좀 넣고 저도 한 10몇 년 되니까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지리적 환경부서 80년대 공단이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80년대에요. 90년대 조성됐고 지정이 됐고 92년대 조성이 됐네요. 현재 한 444개 업체 있었고 2011년 당시에요. 뭐 음식료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점이 이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상평 그 산업단지 이전 지연 및 제조업 쇠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침체와 지역 선도 산업 및 핵심 성장 산업의 부재가 있었고 당시 종이 실크 바이오 산업 지역의 파급 효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상평 산업단지 이전 추진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중공업단지 주변 준주거 지역 토지가격 상승으로 중공업 지역의 토지가격 상승 공당 임대료 상승은 주변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 가속화 지금 앞에 지도를 보면 여기가 혁신도시가 이제 공사를 중에 있으면서 여기도 추후에 이제 상업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발표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애당초 이 외적으로 좀 이따 다음 장에 설명하겠지만 이미 신규 공단 단지들이 지금 들어서고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이 매각 금액이 한 5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속을 맡았을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경쟁 상대가 나온 거죠. 사봉 임대 산업단지, 상평공단의 대체 산업단지죠. 뭐 경남 진주삼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2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뭐 4만 인구의 신도시가 건설 중이었었고요. 이 당시에도. 전천산업단지, 대체, 요쪽에 산업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체 산업단지 역할로 하고 있고, 뭐, 고질적인 도심 교통 등, 도시 문제 해소와 함께 광역 유통단지의 산업 등, 통합 조성하기 위해서 전천산업단지를 새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과 이미 분양 완료한 와이어 전문 단지, 뭐, 이번에 분양되는 뭐, 종촌산업단지, 하반기에 분양 및 임대되는 3호 임대산업단지 등 사각 산업벨트가 완성되는 2013년까지 자립경제의 개태를 마련해 인구 50만 명 규모의 체제를 갖춘 역동적이고 여시상과 남북과 중심 도시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주변 발전 방향이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매각이 뭐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시장 환경,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이제 일반 공업 지역 내 산업 뭐 공단 지역의 공정 용지로 꾸준히 상승세 보험이 현재 이렇습니다. 연 7% 정도에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제조업 쇠퇴와 저렴한 가격의 주변 대체 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평공단이나 이런데 분양가가 90에서 100만 원인데 여기는 거래세가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는 향후 진주시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15년 뭐 전후해서 전체적으로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도시화의 전진에 따른 현재 상평공단 공업단지는 주변의 사봉 임대공업단지와 종충산업단지로 이전을 권유하고 있었어요. 또 상평공업단지는 추후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았어요. 위와 같은 영향으로 주변의 공업단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보다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인데 현재 여기는 한 200 정도가 됐으니까요. 현재 어떤 공장을 매입하여도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미래가치를 보고 매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미래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추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시세 차익 부분이나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강점 뭐 스왑 분석을 좀 해봤죠. 강점이라면 뭐 교통도 좋고 뭐 연구시설도 좋고 뭐 혁신도시에 따른 파급 효과도 좋죠. 뭐 약점은 제조업체의 기반이 좀 취약하고 낮은 재정 자립점도 취약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상위계획상 생명산업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좋아지고 있었어요. 통영대전이나 중국고속도로 개통 및 경전선 복선 전철화 계획도 있었고요. 위험 요인은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고 첨단산업 수용 기반 미비로 타 지역은 이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되는 쪽으로 다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매각가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거래사에 의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10분이 넘었으니까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